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 전 세계 1위인 미국의 감염자 수가 12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최다 감염 지역인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3개 주민들에게 14일간 비필수적 국내 여행 자제를 촉구했다. 미 존스 홉킨스대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센터 집계로 한국 시각 29일 오후 12시 15분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6만 4,698명이며 사망자 3만 846명은 3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미국은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한 12만 4,377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감염자의 약 19%가 미국에서 나온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도 2,190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주민들의 이동 제한을 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에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권고 및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 주지사들과의 상의에 따라 나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이들 주에 강력한 여행 권고 트래블 어드바이저리를 발령할 것을 요청했다며 여행 권고는 주지사들이 연방정부와 상의해서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직후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누리집의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민들에게 14일 동안 필수적이지 않은 국내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트럭 수송, 공중보건, 금융서비스, 식량 공급 등 중요한 인프라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센터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지사가 이번 국내 여행 권고를 이행할 완전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여행에 대한 경보나 제한을 발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많은 주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지역사회 전파를 경험하고 있다. 공항처럼 붐비는 여행 관련 장소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이들 3개 주의 강제격리 명령을 내릴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노팍에서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홀을 뉴욕으로 출항시키는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은 핫 에리어이기 때문에 곧 발표할 것이라며 격리 방안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뉴요커들이 플로리다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행 제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트위터에서는 격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 권고 상향으로 물러섰다. 이는 해당 주들이 완전히 괴상하고 반생산적이며 반미국적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이라는 등 격리 방안에 강하게 반발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5만 3,510명으로 미국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뉴저지주는 1만 1,124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주다. 커네티컷주는 1,524명으로 캘리포니아주 5,565명, 미시간주 4,658명 등 다른 주들보다 확진자 수는 적지만 뉴욕주와 접해 있다. 코로나19로 공정위 애플 동의 의결 심의도 5월 이후로 연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통신사들에 대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 의결 심의가 5월 이후로 늦춰졌다.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애플 미국 본사 임원과 법률대리인 등이 대거 방안에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에 출석할 예정인데 현재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입국 즉시 자가 격리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9일 공정위와 IT업계에 따르면 당초 애플 건의 동의 의결 개시 심의 안건은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공정위는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판정 심계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른 3월 11일 애플 안건 상정 불발 당시 공정위는 애플 측과 4월 초 동의 의결 심의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지면서 최근 4월 심의조차 무산되고 5월 이후로 다시 심의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건과 같은 대형 사건의 경우 본사 임원과 법률 대리인, 통역 등까지 참석하면 피심의인 애플 측 인원만 최소 20에서 30명에 이를 것이라며 방청객까지 몰리면 세종 심판정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약 100명의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관련 전원회의 개최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측도 코로나19에 따른 일정 지연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격리 의무 조치가 시행되면서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방안을 시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애플 미국 본사는 이번 한국 공정위의 동의 의결 개시 여부가 다른 시장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전원회의에 본사 반독점 전담 임원과 변호사 등을 참석시켜 구체적으로 애플의 입장을 설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4월 개최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졌고 4월에 다시 일정을 조율한 뒤 서둘러 애플에 통보한다고 해도 일러야 5월에나 관련 전원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것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가정했을 경우라고 전했다. 동의 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심의 중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들의 광고비, 무상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 심의를 받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심의에서 애플 측이 제시한 거래관행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 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고 이후 애플은 수차례에 걸쳐 시정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5월 이후 열릴 전원회의는 애플의 수정 자구안을 바탕으로 동의 의결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애플 사건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공정위는 법원의 재판 격인 전원회의, 소회의 심판정 심결을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있다. 3월 18일 이후 전원회의, 소회의를 재개했으나 참석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건만 처리하는 상황이다. 장소도 세종 심판정이 아닌 과천 심판정에서 일주일에 전원회 1회, 소회의 1회만 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대부분의 전원회의는 세종 심판정에서 열었지만 세종회의의 경우 참석자들이 KTX 등으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만큼 방역 차원에서 장소를 서울에서 가까운 과천으로 바꾼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시민 등에게 참석자를 3명 안팎으로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우한 변호사, 미국의 코로나19 피해 보상하라 소송. 중국 내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는 코로나19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원했을 것이라는 중국 내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근거했다. 29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 무한의 변호사 령시광은 미국 연방정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미 국방부, 미 군사체육협회 등 4곳을 상대로 우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내고 소장을 주중 미국 대사관에도 보냈다. 이 소송은 미국 정치인들이 코로나19 발병을 놓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나타낸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양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신의 수입 손실 15만 위안, 약 2,500만 원과 정신적 피해 5만 위안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고의로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독감 환자로 분류해 세계에 잘못된 정보를 전파했고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상황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자오리젠 조입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트위터 글과 논리를 같이 한다. 자오 대변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군이 우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를 가져온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3,4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가운데 몇 명이나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 소송이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고 전했다. 다음은 청중의 의견입니다. 이번이 첫사례도 아님. 이건 진짜 큰일이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무뎌져서 밖으로 더 나올 거고 또 걸리고 또 나오고 노인들만 죽어나가게 생겼네. 빨리 백신이 나와야 할 텐데 백신만이 해법입니다. 약은 잠시 코로나를 억제할 뿐 없을 수 없죠. 1년 반 정도 이 상황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숙주가 죽을 때까지 기생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발병하기를 반복하고 그 와중에도 계속 전염시킨답니다. 집을 소독을 덜한 거 아뇨? 아니면 음식물에 바이러스가 있다던가 냉장고 안에 내용물 다 버리나? 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가 아닌 것 같다. 바이러스 잡는 신약이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 듯 치료됐음 우리나라 입으로 먹고 사는 의원, 장관들이 가만 있을 리 없지. 나서기 좋아하는 양반들인지 쌍시온 예은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지리하게 계속하다가 드디어 젊은 사람도 위독하게 하는 변종 출현하면 세상 정말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완전 통제 사회로 진입하게 될 듯. 외계인 침공 수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학생 때 결핵 예방 교육 들은 적 있는데 결핵은 낫는 게 아니라 감염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 재발한다고. 아닌가? 이 코로나도 그런 걸까요? 그럼 너무 무서운데 완치되어도 다시 감염이면 진짜로 전염력 및 재발률은 감기 수준인데 치사율이 미치겠네. 면역력이 약하면 폐렴으로 증상 악화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면 다발성 장기 부전이 될 수도 있고 3명의 가족분들 힘내세요. 이후 다시 확진이라니. 힘내고 또 힘내시고 아이는 부디 무탈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신장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곧바로 정상인처럼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없어도 면역력이 강하면 증상이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완치가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완치자라도 항체가 없는 사람은 다시 새로운 접촉 감염이 일어나면 다시 반복?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다시 재확진일이면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아직 시간이 한참 걸린다던데 계속되는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으려나 걱정. 집단 면역 이론이 무너지나? 변이를 일으키면 다시 걸릴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감기처럼 매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건가?